네, 2025년 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변론이 화요일 25일 있고요. 그리고 3월 초중순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가 바로 있을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필승론, 대통령 선거는 조만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재명 필승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도 보수론을 갑자기 내놓은 게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힘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오세훈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정중동인데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힘당 내분이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자제하고 오로지 윤석열로 뭉쳐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논리 싸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한국갤럽이라든지 등등 몇 개의 주요 기관이 하는 여론조사는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같이 하는 여론조사도 유심히 봅니다. 왜냐? 갤럽처럼 언론사랑 같이 하는 데는 그 여론조사가 틀리면은요, 민간 기업으로 받는 시장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갤럽의 경영진이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이재명을 반대하는지 그거와 관계없이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줘야만 이 민간 기업들이 갤럽 같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시장조사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권에서 돈 준다고 입맛대로 여론조사 해주면은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안 들어옵니다. 한국갤럽이 2월 3주차 조사에서 정권교체, 즉 야당 후보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답변이 53%, 정권 유지, 여당 후보 윤석열 씨가 그대로 대통령을 하거나 아니면 국힘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 걸 원한다, 37%, 16%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가 있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 주제로 조사한 1월 3주일에 가장 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늘 보수를 찍는 사람이 있고 늘 좌익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55%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 아니다. 정권 교체하지 말고 그냥 기존 당이 그대로 해라. 29%.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6%포인트 차이. 네, 엄청나게 중도층들도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정치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Political Engineering인데 이쯤 되게 되면은 정당들은 움직입니다.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게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오히려 보수가 결집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열세인 민주당이 불리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찌돼서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 이렇게 커져가니까 기회다 하고 확 밀어붙입니다. 탄핵으로 밀어붙였죠. 더 여론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항상 해보게 되면은 그때까지 정치를 보게 되면 한 52대 48로 보수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뭘 하느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남권에 3군데가 있고 4군데가 있죠. 지금은 호남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굉장히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반핵 운동을 일으키면은 영남에서도 반핵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나온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애견 인구가 고양이 인구도 그렇고 한 1000만 명이 되니까 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운동을 벌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로 온다 등등 8대 필승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워낙 쉽게 무너져 가니까
8대 전략을 쓸 필요도 없이 정권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8대 필승 전략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대충 50%대를 유지했어요. 바로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공학인데, 나는 내 생각은 이거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을 꼬실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그러한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차이였던 걸로 보이죠. 처음 계엄했을 때는. 근데 윤 대통령 체포 구속을 계기로 이재명은 안 된다 하는 여론이 막 일어나서 역전이 된다 있었는데, 갤럽이라고 하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게 16%포인트, 중도층에서는 더 큰 26%포인트 차이로 많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된다고 가정을 하고, 윤 대통령이 설사 탄핵이 안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힘이 없죠. 그러니까 개헌을 던지든 하든 조기에 물러나고, 즉 대선 모드를 만들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승을 굳히기 위해서 뭘 하느냐, 지금 민주당에도 자기네 집토끼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남, 그다음에 민노총, 한노총도 그렇고 이런 노동단체. 그쪽은 자기들이 보수로 가도 비판은 하지만 찍을 때는 자기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참아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수로 본 세력들은 뭐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찍어주지만 중도 세력에서 26%포인트 차이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많으니까 그들이 쭉 넘어오면요,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중도 보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반의를 대신하기 위해서 극우라는 극우 프레임을 국힘당에 씌웠는데, 쟤네가 극우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정치라는 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빅보이스, 목소리 큰 사람이면 유리하죠. 계속 떠들면은 이 하얀 종이도 빨갛다 그러면 대중이 따라가요. 그거는 그 나치의 선동부 장관이 얘기했었죠. 누구니까? 괴벨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지만 계속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따라온다. 세뇌당한다 그랬어요. 세뇌당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지만은, 국힘당보다도 더 울트라 라이트는 고영구 변호사가 하는 당이라든지 정광훈 목사가 하는 당이 있지만, 그거 존재감은 없애버리고 가장 오른쪽에 국힘당이 있다라고 밀어붙여놓고 자기네가 중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는 더 진보적인 당들이 있죠. 조국혁신당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극우와 극자를 배제하고 중간쪽에서 답을 택해요. 이게 정권 창출하는 정치공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강성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을 극으로 몰아붙이고 자기네가 중도 보수 국힘당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선거 전략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제 기자들이 눈치를 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노총 가서 한노총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논쟁이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상대를 향한 과도한 공격을 삼가달라 그랬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특히 정청래 같은 또는 최민희 같은 그런 의원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극렬한 공격이었잖아요. 이제 그 효능은 줄이고 이제는 좀 더 온건한 사람을 내세워서 상대방이 공격을 해도 대응 안 하면서 이 중도 보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속에선 이따만 게 올라도 참는 거죠. 상대 주장 중에 팩트가 틀린 것이 있으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된다. 그러나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도 너무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점잖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중도표들이 오죠.
이제 이렇게 되면 중도 보수를 갔다고 해서 뭐 극좌 단체들은 비난하겠지만 그래봐야 그 사람들은 민주당 찍습니다. 압도적으로 대선에 승리하거나 설사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복귀하더라도 바로 흔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힘당이 제대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힘당의 권성동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러나 한 번 여론조사로 모든 추세를 평가하기엔 적절치 않다라고 한 다음에 우리 당은 수도권, 청년, 중도 정책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지금 국힘당에서는 젊은 세력들이 와준 게 굉장히 힘이 되겠지만은 우리 사회의 중추인 40대들이 반국힘이에요. 친 이재명이에요. 노년층이 또 국힘이라고 하지만은 주력이 친 이재명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되고 나면은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그래도 국민인가요? 무슨 뭐 책을 내면서 26일부터 정치 재개를 하겠다고 선언하겠다 그랬죠. 그 책 이름이 뭡니까? 뭐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국힘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의 균열이 생기죠. 지금 한동훈 씨의 움직임은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되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준비를 많이 해온 오세훈 캠프가 지금 굉장히 대단합니다. 서울시라는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도 움직일 거고, 또 최근에 인기가 올라온 김문수 장관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힘당은 분열이 돼버리죠. 지금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김경수 또는 박용진,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를 만나면서 오히려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긴 단합돼 갑니다. 자기네는 비명계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이재명으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새몰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씨가 툭 나오면서, 한동훈 씨는 지금, 상당히 이재명을 도와주는 역할, 지난번 이제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도, 내란몰이에도 상당히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국힘당이 되게 어렵습니다. 친 한동훈이 아닌 세력을 다 친 윤석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친한계하고 친윤계가 완전히 갈라서서 하나의 방법을 못 찾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동훈 씨가 이제 뛰쳐나가서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못 막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도 중도를 잡겠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친윤으로 뭉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제 윤 대통령 지키기에 올인을 하니까 그를 가리켜서 이제 극우라고 몰아붙이는데 오히려 글로 가서 일단 윤 대통령 중심으로 싸워보고 윤 대통령이 살아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잡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은 계엄을 선포하고 한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뜨다 보니까 그 이재명 하려고 윤석열 비판한 건 아니지 하면서 일어났던 거거든. 지금도 방법은 이재명은 아닙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25일 날 이재명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좌파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복귀하더라도 뭐 이거나 하고 나는 그 길을 막고 물러나겠습니다까지 선언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이재명의 그 작전을 막을 공간이 나올 겁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만, 근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뭐를 던져야 됩니다. 뭘 던지느냐. 이번에 계엄 선포로 계몽용 효과를 노리긴 했지만 상처를 입었으니까 나는 이재명만은 잡고 간다라는 선언을 한다든지 대통령 임기를 다 안 채우겠다는 선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정권 재창출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한동훈은 배제하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한동훈은
민주당으로 가라. 미안하지만. 그가 이제 명태균처럼 많은 윤석열 대통령 약점을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고 가라. 이제 거기는 껴안기에는 너무 글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력을 붙잡고 던져보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주 지금까지 헤쳐왔지만 여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이 기적적으로 하려면은 윤석열로 다시 뭉쳐서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뭐 중도를 잡겠다, 뭐를 잡겠다. 계속 반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그래서 계엄령을 했고 설사 부족한 걸 하더라도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월요일 날, 그 다음날 윤 대통령 최고 변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거를 다 던져야 됩니다.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참담한 상황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